몇 번이지? 문제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왜 점 하나 원점으로 놓고 그냥 푼 거 있잖아. (437인가)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대. 그렇게 돼 있어. 풀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사실 뭐 모르겠다. 그렇게 하나 보지 뭐. 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유형 2까지. 유형 2번까지 했다. 네. 질문해볼까? 근데 여기 여기는 뭐 딱히 할 거 없지. 이 공간도요. 뭐 저번 유형 2개 한 거는. 네. 이거 사실 초등학생도 푸는 거라서. 이게 몇 번? 442번. 그 너네는 그 확률 통계는 학교에서 언제 시작하는 거야? 3학년이요. 3학년 때? 전 모르겠어요. 너는 저번에 그것도 몰랐잖아. 네. 아는 게 뭐야? 허허. 아는 게 뭐야? 아는 거요? 점 A가 12,16이고 점 P 위치 벡터 A, 그러니까 A와 P 위치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P 내적 P 마이너스 A 벡터가 여기래. C가 마이너스 6,8이라고 돼 있고, OP 내적 OC 최대치수를 M인이라 할 때 얘네들이 합물구야 돼 있어. 봐봐. 원점이 어디 있다고 치고 점 A가 점 P, 그러니까 이 P가 어디 있다고 치고 A가 어딘가 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러니까 이 A를 OA 마이너스, 그러니까 OP 마이너스 OA라고 생각해 본다면 얘는 AP 벡터가 되는 거지. 얘가, 그치? 그래서 요것을 다 있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OP 벡터 내적 AP 벡터가 0이 되고, 자, 점 P를 기준으로 해서 원점과 점 A로 향하는 벡터가 서로보다 수직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원점이고 A라고 하면은 OP 벡터는 이 벡터가 되는 거고 AP 벡터는 지금 이 벡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수직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뭐 얘는 당연히 0,0일 거고, 뭐 얘는 12,6일 거고, 16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이다.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이거 좌표를 이거는 좀 찍어줄게. 정확하게 좀 찍어줄게. 마이너스 6,8을 좀 찍어줄게. 마이너스 6,8이면 한 이 정도 어디 있겠지. 그 다음에 12,16도 찍어줄게. 그러면은 이거 2배 해서 이 정도 찍고 16이니까 12, 16. 이거 2배? 잠깐만. 2배,
2배. 이 정도 찍으면 될 것 같아. 12,10. 점 C. 아니 A. 점 A. 방금 내가 했던 거는 저 점 P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가는 거 여기로 가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 점과 이 점 기준으로 원을 하나 그려줘 이렇게. 됐지? 그러면 점 P가 이 위에 있으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으면 실제로 얘랑 얘랑 해서 뭐가 돼? 그렇지? 안타깝다 그림이 그치? 얘가 지름인 원이야. 내 그림을 똑같이 그려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수직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벡터로 표현된 원의 방정식에서 했던 것처럼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원을 좀 잘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원이 있어. 그럼 이 위에 점 P가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수직인 거지. 맞지? 그래서 점 P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 OA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한 점이 되면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문제는 근데 OP와 OC의 내적의 최대 치수를 물어보는 거고 OC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지? 맞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OP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OP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바꾸라 했어? 내적 최대 치수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원이 나오면 중심을 경유해서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중심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 얘가 다른 점 얘기 안 했으니까 저 중심을 그냥 B라고 할게. B는 안 썼지 얘가? 중심을 B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은 우리가 OC는 지금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는 놈이 되고 OP는 P가 이제 움직이는 점이잖아. 이 원위로 움직이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는 바꿔주는 거야. OP를 어떻게 바꿔줘? OP 플러스 BP로 바꿔주는 거야. 얘를. 그렇지?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OB 내적 OC가 되고 얘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값이지. 이거는 상수 값이야. 둘 다 점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 얘가 얼마? 6,8이지. 그치? 이건 내적 값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BP랑 내적이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상수 값이 아니지. 그치? 그럼 BP라고 하는 거는 자, OC랑 내적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 볼 건데 당연히 얘랑 뭐 할 때?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정방향이면 내적값이 최대일 거고 역방향이면 내적값이 최소겠지. 맞지? 근데 봐봐 계산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게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랑 부호가 반대잖아. 절대값 섞었고. 그치? 근데 얘는 그 합을 물어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어차피 0이야. 그럼 우리는 최대 최소를 더하라 그럼 0이냐? 아니지. 왜? 이게 있잖아. 얘는 두 번 더해야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3은 기본값으로 가고 얘가 3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계산해봐야 돼. 3은 기본값으로 가고 최대가 플러스 5고 최소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결국에 얘네들을 더했을 때 얘는 지워지고 이것만 더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 얘네들은 어차피 최대 최소가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랑 이거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계산해주면 된다? 요것만 계산해주면 된다. 2배 해주면 된다. 더하는 거 맞지? 이거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내적값이니까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64 계산하면 28이고 2배에서 얼마? 56이지. 물론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계산은 당연히 된다. 그렇지? 계산 한번 해볼까? 최대값 어떻게 돼? BP 최대일 때는 얘랑 정방향일 때니까 이때겠지. 그럼 요 길이가 지금 10이고 3대 4대 5 10이고 요 길이도 요거랑 길이 같을 거. 여기 반지름이잖아. 얘도 5가 되겠다. 얘도 1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최대값은 10 곱하기 10이야.
그럼 코사인은 1이겠지. 최대니까 그렇지. 코사인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1이겠지. 그래서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돼. 그럼 이게 최대일 때는 100이고 최소일 때는 당연히 뭐겠어? 마이너스 100이겠지. 어차피 더해지면 어차피 날라간다. 자, 또 다른 거? 진도 나가? 유형 3번. 자, 유형 3번. 유형 3번을 보면은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 직선과 평면의 평행과 수직. 내가 아마 너네 옛날에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아주 옛날에 뭐 이런 직육면체가 있고 저번에도 언뜻 얘기하긴 했지만 뭐 왜 그런지 얘기 안 했고 얘랑 서로 수직하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실제로 저것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할 때도 중학생들도 저기 수직하니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저거를 직관적으로 수직하다고 얘기하면 그런가? 수직한 것 같아 하고 넘어갔지만 실제로 우리가 저것을 왜 수직하고 저것을 어떻게 정의될 건지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 당시에 당연하게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게 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맞지? 저게 왜 수직이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왜냐면 보면은 지금 상태 우리가 이 공간이 약간 왜곡돼서 표현되지만 눈으로 볼 때 수직처럼 보이진 않지. 저걸 그냥 평면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공간에서 수직인데, 그러니까 저것이 수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왜 수직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평면과 직선이 서로 수직하다라는 얘기는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하다는 얘기야. 이 직선이. 그치? 그러니까 저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런 이 칠판이라고 하는 평면과 이렇게 생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직선 있지? 여기 사선으로 들어가는 직선 있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얘랑 충분히 수직할 수 있어. 맞지? 그러니까 평면에 포함된 노란색 직선과 내가 이 볼펜의 직선이 서로 수직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수직한 걸 상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 직선과는 수직하지 않지. 이렇게 되면 각을 이렇게 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 평면과 수직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하지는 않으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꽂아주면은 얘네들은 평면에 포함된 어떤 직선과도 다 수직하지. 그렇지?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얘는 수직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 공간상에서 이루는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도 벡터기 때문에 평행이동에서 각을 잴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는 꼬인위치에 있는 애라고 하더라도 얘를 평행이동에서 갖다 붙이면 수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평면과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인 거고, 그래서 얘랑 수직한 것도 증명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랑 서로 수직하잖아. 이 면과의 선이 수직하잖아. 그러니까 이 면에 포함되어 있는 얘랑도 얘가 뭐 한 거야? 수직한 거야. 그치? 여러 개 볼 거 없고 우리는 딱 두 개만 보면 돼. 평행하지 않은 직선 두 개랑 평행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과 평행이 아니고 수직인데 말을 잘못했어. 이 직선과 둘 다 수직인 직선이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된 건 수직이지.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직선과 수직이잖아, 얘가. 그렇지? 그러면은 두 개만 증명하면 나머지는 다 수직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요 칠판이라고 하는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얘가 수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두 개만 증명하면 돼. 두 개만.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얘가 수직이면 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직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두 개만 하면 된다. 근데 아까 다르다고 하죠. 뭐가 달라? 그거는 하나잖아. 얘는 두 개고. 얘는 이거 하나잖아. 얘랑만 수직하잖아. 얘는 두 개라고. 얘랑도 수직하고 얘랑도 수직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 둘 다 수직. 둘 다. 두 개 보는 거 두 개. 미친놈아. 죽을래? 그럼 봐봐. 얘랑 수직이지. 얘랑 수직이지. 그럼 얘랑 얘로 이루어진 이 평면은 얘랑 수직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빨간색 직선과 얘도 서로 뭐 한 거야? 수직인 거야. 자,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런 거야. 삼수선의 정리도 누군가한테는 당연해. 너네들한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삼수선의 정리도 누군가한테는 당연해. 근데 삼수선의 정리에서 이것을 수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삼수선의 정리로 증명을 하는 거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당연한 거를 왜 증명해야 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다만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 우리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는 내가 본 99.99%의 사람들은 얘는 당연한데 삼수선은 안 당연했어. 삼수선이 당연한 애들도 있더라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데 나는 당연하지 않았어. 나는 삼수선이 어려웠거든. 근데 당연한 사람도 있더라고. 신기한 세상이지. 그런 사람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단원에서 훨씬 유리한 거는 사실이긴 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중이 4%가 안 되기 때문에 1등급을 받는 건 누구나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평행은 뭐냐면 면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이 면과 수직한 하나의 직선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내가 저번에 저 평면의 법선 벡터라고 했지. 저 법선 벡터 수직인 모든 직선은 얘랑 평행해. 알았지? 얘랑 뭐 한 거? 수직한 거. 이렇게 그으면 얘랑 평행.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사실은 너네 평면상에서도 이 직선이 하나 있고 얘랑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게 돼 있지. 맞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정의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아무튼 뭐 그렇다. 그 다음에 코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평행 이동해서 찾으면 돼. 456번 한번 볼게. 456번. 정육면체래. 그래서 H와 H면 EH H면 일단 EH 여기고 H는 이거지. 맞지? 쟤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를 평행이동 시키면 좀 그렇지. 물론 이거를 뭐 연장해서 하나를 더 똑같은 부피의 하나를 뭐 붙여갖고 뭐 이렇게 갖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뭐 그럴 필요는 없고 당연히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게 맞겠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직각삼각형이 나올 거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정의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길이를 써볼게. 정육면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루트 2고 이건 루트 3이지. 그렇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얼마? 루트 3분의 1 되는 거지. 3분의 1 루트 3. 그렇지? 여기서 저런 식으로 한 놈을 평행이동 시켜서 갖다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458번을 볼 건데 그림과 같은 정사면체에서 AB, 직선 AB와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여기가 A, B, C, D. 자, AB면 여기가 되는 거고 CD는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쟤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거든. 그렇지? 어떻게 할래? 뭐라고? 그 평이동 할 건데 아까 걔는 평이동에서 그 도형 안에 있는 성분 모서리에 갖다 붙일 수가 있잖아. 얘는 그게 안 되지. 맞지? 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직관적으로 가면 이런 거야. 여기 얘를 이쪽에서 이렇게 봤다고 치면 어떤 모양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위에서 봤다고 쳐볼까?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 선이 이렇게 돼 있을 거잖아. 그리고 얘가 이거지.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이게 몇 도야? 90도. 이거 누워 있는 거 아닌데요? 올려봐. 그래도 90도지. 맞지? 그래도 90도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아무튼 갖다 붙이기 어려워도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 사실 각을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정사형인데 정사형 어디서 언제 배웠지? 아무튼 뭐 삼수선의 정리 유형은 삼수선의 정리 좀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내가 삼수선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 요러면 요렇다. 근데 일단은 좀 더 아니야 좀 더 자세히 할 것도 없어. 왜냐면 그게 다거든. 자, 여기에서 얘한테 수직인 선을 내려. 이 평면상에 수직인 선을 내리고 자, 이렇게 평면상에 하나의 직선이 있어. 그래서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이야. 그래서 얘한테 수선의 반을 내려 이렇게. 여기 수직이겠지. 그렇지? 그럼 저렇게 두 개가 수직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이 위에 어디서 그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었을 때 얘도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의 정리야. 수선이 세 개지. 그게 삼수선이야. 그러니까 삼수선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저 세 개를 그어놓고 저 중에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야. 이게 삼수선의 정리거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 공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너네 팔이야. 이 빨간색이 뭐라고? 팔. 얘가 뭐야? 저기 있는 저 선. 내가 이 팔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뭐하게?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렸을 때 수직하겠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면 수직이잖아, 그렇지? 그럼 내 발과 저기다 닿을 때도 저기 수직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했으면 발과 연결하는 것도 수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가 수직이니까 뭘 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 수직을 찾아갖고.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450번. 그래서 이 삼수원의 정리 문제들이 뭐 나도 너무 어렵더라고 얘가. 옛날에 내가 보면은 이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게 삼수선의 정리를 쓰는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들은 쉬운데 보통 공간에서 수직을 찾기 위해서 걔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자 이렇게 돼 있어. 요 길이가 1이래. 요 길이가 2라고 돼 있고 요 길이가 5라고 돼 있어.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 얘는 공간 아니 이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녹색은 평면 위에 있는 거지. 지금 그림이 그런 거야. 그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돼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그래서 이 선은 평면 위에 있는 거야. 녹색은. 그리고 이 주황색은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평면에다가 뭐하게 수직하게 이렇게 올린 거지. 맞지? 올린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수직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일단 여기서 이렇게 그어줘. 그럼 이거 수직이지. 삼수선의 정리겠어.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럼 이것도 수직이지. 이건 이등변 이거야. 직각삼각형이. 왜냐면 애초에 여기 수직이. 이거는 평면 위에 있는 평면 상에 있는 직각삼각형. 알겠어?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했고. 그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지금 문제가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 그리긴 했는데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지울게.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게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구하는 건데 이 문제는 필요 없어. 봐봐. 이게 수직이지.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처럼 보여? 별로 그래 보이진 않지? 하지만 직각삼각형이야. 왜? 삼수의 정리에서 얘가 수직이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가 루트이면 여기 얼마? 루트 5지. 1대 1의 루트 5. 맞지?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5고 여기가 루트 5면 여기 얼마? 2루트 5? 맞아? 진짜야? 네. 그거 구하는 거지 A, B. 답이 2루트 5야. 저런 식으로 삼각형을 정리를 쓰는 거야. 공간상에서 직각을 찾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그 뒤에서 문제 하나 더 해볼게. 아. 461번은 자 저렇게 돼 있어. 그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수직이고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얘도 수직이지. 맞지? 얘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이 안쪽에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5야. 그럼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 수직이지 지금. 맞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 이거 3 되는 거 맞지? 3, 4, 5 됐어? 근데 5A의 길이를 구하래. 5A가 어디냐면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는 여기에서 요게 수직이라는 걸 아까 찾았잖아? 그치? 그럼 저것도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3, 4, 2가 여기 얼마?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더럽게 어려워. 삼수선의 정리 작정하고 내면 진짜 풀기 어려워. 왜냐면 얘네들은 딱 봐도 삼수선의 정리 배웠고 형태가 삼수선의 정리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엄청 복잡한 구 하나를 내놓고 거기서 막 선 긋고 막 별짓을 다 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상에서 수직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삼수선의 정리. 그러니까 알고 접근해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내가 문제들을 좀 보니까 요즘에는 근데 그런 문제를 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러나 좀 다행이다. 그런 문제가 아마 있긴 있을 건데. 여기 있다. 나중에 나오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풀어보고 그 이명각에 대한 설명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스텝 1의 유형 6번까지 풀어오면 돼. 스텝 1의 유형 6번까지. 이면각은 두 개의 면이야. 이 이면각이야. 그러니까 이면각은 2가 뭐야? 숫자 2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른 이란 말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서로 다르다를 2라고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면각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불러. 근데 이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의부터 내려볼게. 두 개의 면이 있어. 두 개의 면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하나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그릴게. 이런 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공간상에서 내가 너네 노트북 펼치듯이 이렇게 펼쳐놓은 알겠지? 되는 거지? 얘네들이 서로 이루는 각을 구할 건데, 자, 이 각을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이 만나는 선이 있지. 이 선에 수직한 두 선이 이루는 각으로 구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왜 필요하냐면 너는 책을 펴보면 아는데, 자, 책을 펴보면 내가 이게 딱 했을 때 이 사이 각이 이면각이야. 그치? 근데 봐봐, 내가 선을 이렇게 그었어. 보이지? 그럼 내가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지금 지금 주황색 선이 이루는 각, 잘 생각해봐. 이거랑 내가 지금 녹색으로 그었어. 보이지? 얘네들이 자 이렇게 했을 때 녹색으로 이루는 각이 클까? 주황색으로 이루는 각이 클까? 한번 상상해봐.
주황색으로 이루는 각이 더 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은 측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다. 그럼 그 값들이 다 다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 얘네들의 교선과 이루는 수직한 선들이 이루는 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각 중에서 제일 큰 것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렇게나 재면 안 되고 교선의 수직인 교선의 수직이면서 거기도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주어진 평면의 교선을 먼저 찾고 교선을 찾는 이유는 그 교선의 수직이면서 각 평면에 포함되는 직선이 이루는 각으로 구할 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명각을 아무도 그렇게 구하지는 않는다. 알겠지? 그렇게 구하지는 않아. 하지만 얘가 일단 시킨 건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일단은 그렇게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464번은 이렇게 사각뿔이 있어. 오면체지. 이 면과 이 밑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거야. 알겠지? 이 면과 밑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하겠어? 이 중점 찍어줘. 이렇게 읽으면 수직이지.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수직의 선을 그어줘.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수직이지. 얘네들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삼각형을 띄워오면 되는 거지. 맞지? 이 선이 뭔 선인지 알겠지? 이 사각뿔을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꼭지점이 찍히는 그곳 있지?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저 밑면의 센터겠지? 정중앙. 그치? 그 점이랑 이렇게 연결. 얘도 이거 중점일 거야. 그래서 연결해서 요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요 각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지? 저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명각을 구할 수가 있다. 주로 각을 그냥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고 특수하게 아니고서는 그냥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 당연히 대부분 코사인 값으로 물어봐. 코사인 값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관계니까 코사인 값으로 물어보겠지. 맞지?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정사형을 배우면 이 이명각을 훨씬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사형으로 이제 코사인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값을 주로 물어보고 그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하면 코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벡터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것을 좌표화해야 되고 그럼 공간 좌표가 필요하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공간 좌표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 뭐 어쨌든 방법은 많이 있다. 일단은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방금 내가 이명각을 어떻게 했냐면 저 정에 의해서 구해서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실제로 저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여줄게. 우리가 얘를 위에서 봤다고 생각해봐.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이겠지. 이렇게 보이겠지. 그러면은 이 면이겠지. 위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일종의 이게 빛이 쏴서 얘를 봤다고 생각하면 그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빛을 위에서 쐈으면 이 빨간색 면의 그림자가 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원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넓이를 계산을 해봐. 그러면은 뭐 얼마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아무튼 나오겠지. 계산을 귀찮고. 어쨌든 나올 거야. 그럼 이 넓이를 내가 S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면적, 이렇게 투영된 넓이를 S 다시라고 해볼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잘 봐. 이 그림에서 얘한테 뭘 곱해주면 이거에 이면과의 코사인을 곱해주면 얘가 나오겠지. 그렇지? 왜냐면 이거를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코사인해서 밑으로 내린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거를 이쪽에서 직선처럼 보이게 하면은 이게 S야. 이게 S 다시야. 그럼 이게 코사인이면 코사인 곱해주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S 코사인 세타가 S 다시다를 통해서 코사인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방금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구해서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정사형으로 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다음 시간에 그거까지 해볼 거고 일단은 오늘은 거기 유형 6번까지 스텝 1의 유형 6번까지만 해오면 될 것 같아. 합시다.